반갑습니다. 유수입니다. 오늘은 계유정랑가 1편 야사의 7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연총과 무황이 사육신보다 충성심이 높다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유정랑가 1편 야사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있어요. 연총공은 사육신보다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연총공은 세조의 왕이 찬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총공은 사육신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죠.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원조 판부면 내남송에 있는 무황의 묘비에서 직접 그 기록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묘비를 비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연총과 무황의 충전이 높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최석정은 왜 그렇게 적었느냐, 그게 좀 궁금하죠. 집현전 직제하고 원공 묘괄명을 1713년에 최석정이 지었는데, 또 말하기를 연총과 무황은 사육신에 비해서 충절이 더 높다라고 하였다. 무황은 바로 공에 살던 마을 이름이요, 연초는 바로 직제학 채덕지를 말하는 것이다. 최석정은 무슨 속내를 가지고 이런 글을 적겠는가? 최석정은 이제 같은 전주 최씨죠. 그러니까 같은 전주 최씨니까 전주 최씨의 그 조상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이렇게 한 것인가? 근데 연천공은 문성공의 전주 최씨고 최석정은 문영공의 전주 최씨 경조를 공부하는데, 이분의 직계조상을 보면은 고려시대 전서공 최득평, 문정공 최재,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개국공신 평도공 최유경,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경졸공 최사강, 아주 강력한, 그 당시에 엄청난, 조선에서는 가장 화려한 가문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연총공을 끌어다가 조상미화를 시킨다고 그게 별로 조상미화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도 화려한데 뭐 한다고 연총공 끌어다가 조상미화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시조는 다르지만 같은 혈통이에요. 같은 혈통이니까 혹시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최석정은 소론의 영수고 연총공파는 그 당시에 노론이었어요. 강력한 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파벌 싸우면 엄청 심할 때, 지금 저 민주당 국민의힘 못지않게 세게 싸울 때거든요. 이때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화려한 가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노론 쪽에 조상을 끌어다가 조상 미화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거 제가 뭐 짐작으로만 그러면 안 되니까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숙종실록 보궐 정오 24년 1698년 4월 18일 자예요. 이때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석정이 당평책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임금께 아뢰어서 오시복 등을 서용할 것을 청하려고 먼저 편지를 보내서 김창협 형제의 의견을 물었는데, 김창협은 겸손한 말로 대답을 거절하였고, 김창흡은 대답하기를 최석정의 조부 최명기를 들먹거리면서 꾸짖어 욕을 해대는 것이 마치 저작거리 아이들의 말투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욕을 해대는 게 마치 저작거리 아이들 말투와 다르다. 쌍욕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역사책에다가 쌍욕을 했다가 적기 힘드니까 마치 저작거리 아이들의 말투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이제 최명길 후손인 최석정, 이분이 이제 손자죠.
최석정 쪽하고 이쪽 그 저기 김창협 그쪽하고는 쌍욕을 해대고 싸우는 사이예요. 김창협이 이렇게 욕설을 했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최명길이 그 남한산성에서 이제 항복하자 하는 그 주화론을 주장한 거죠. 그걸 놓고 욕한 거죠. 김창협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수항의 아들인데, 김수항의 아들 6명 해서 김수항의 형제 3명, 아들 6명 해서 삼수육창 해가지고 대단히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누구냐?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싸우자 했던 김상헌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최석정은 전쟁 끝내자 하는 최명길의 손자고, 김수항은 끝까지 싸우자 한 김상헌의 손자예요. 이 두 가문이 쌍욕을 주고받는 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김수항하고 김창협이 영암 녹동서원에 배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수항, 김창협은 연총공파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녹동서원에다가 배양할 정도로, 같이 배양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이런 상태에서 최석정이 없는 일을 지어내서 연총공을 찬양한다는 것은 아무리 최석정이 정말로 부처님 가운데 떠막이라 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거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연총공을 굳이 끄져들이지 않아도 문정공 최재, 평도공 최유경, 경절공 최사강 이렇게 막강한 그 화려한 가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하고 막 쌍욕을 주고받는 사람하고 친한 연총공을 데려다가 찬양을 하겠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죠. 그러면 이제 왜 최석정은 연총과 무황의 충성심이 사유친보다 높다 했는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그 묘괄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석정이 묘괄명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에요. 속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는 능히 그 뜻을 바로 하니 기자가 그렇게 했다. 이 기자는 그 기자조선의 그 기자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건대 직지학 원공이야말로, 원공은 이제 무황 그 원호죠. 기자와 같은 마음가짐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무황과 연초는 기자처럼 했기 때문에 사유심보다 충성심이 높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기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겠죠. 기자와 무황을 보면은 결국은 무황의 롤모델이 기자란 얘기야. 그럼 이제 기자의 행실을 알면은 왜 무황이 그 사육심보다 충성심이 높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촌에 대해서 기자하고 관련해서 언급된 기록이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무황이 기자처럼 해서 그 사육심보다 충성심이 높으니까, 그렇다면 연촌도 뭔가 기자처럼 한 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기현정이 지은 연촌 최선생 화상기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연촌 최선생 화상기를 1774년 기현정이 지었는데 주암사후 봉안 기초록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가는 절개를 지키다가 죽었고 미자는 배설해서 물러났으며 기자는 미친 척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이걸 보면은 비가는 절개를 지키다 죽었어요. 사육신하고 비슷해요. 미자는 배설해서 물러났어요. 생육신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기자는 미친 척하고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세 사람의 자취는 각각 달랐으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의진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셨다. 그러니까 공자가 볼 때는 사육신이나 생육신이나 다 같이 충신이다. 뭐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육신이나 산 연촌이나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죠.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